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유진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에 맞서 나라를 이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민족 영웅으로 부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젤렌스키에 감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군의 침공과 망국 위기 속에서도 탈출하지 않은 44세 젤렌스키는 미국이 철수 전세기를 제공했지만 국내를 지키며 우크라이나인들에게 러시아 침공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젤렌스키의 용기는 자국민뿐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도 찬사를 받았습니다. 벤 서버 미 상원 의원은 트위터에 젤렌스키는 푸틴보다 더 강한 사람이다. 전 세계가 다 안다. 러시아군은 안다. 심지어 그 독재자의 측근들도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상원 의원인 에이미 클로버샤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리로 나와 자국민들에게 러시아 침략에 저항할 것을 촉구하는 영상을 트위터에 리트윗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주 토요일 26일 러시아군의 수도 키예프 침공을 우크라이나 군이 시가전으로 격퇴하자 키예프 거리에서 영상을 촬영해 국민들에게 나는 여기 있다. 우리는 어떤 무기도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를 지킬 것이다.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진리는 우리의 땅, 우리의 나라, 우리의 아이들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보호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모든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토요일 오전 젤렌스키에게 철수를 촉구하며 항공기를 제공했으나 그는 철수를 거부하고 전투는 여기에 있다며 그는 무임승차 대신 대전차 탄약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젤렌스키가 엄청난 개인 리스크를 무릅쓴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그를 1호 표적으로 목표를 삼았다며 그의 가족은 러시아의 2호 표적이며 러시아는 그를 죽이면 우크라이나의 저항운동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의 아내와 미성년자 자녀도 아직 키예프에 남아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잔류 결정은 아프가니스탄 전 대통령과 대조적입니다. 탈레반은 지난해 8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여러 도시를 빠르게 점령하고 수도 카불로 진군했고 아슈라프 가니 당시 아프간 대통령은 항공기를 타고 그액을 들고 탈출해 수많은 국민을 탈레반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 침공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영웅이 됐고 러시아인을 포함해 온라인상에서 젤렌스키에게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다. 로 포터먼 상원 의원은 일요일인 27일 MBC 방송 언론과의 만남에서 우크라이나 배후의 단결이 비상하다며 미국 전역에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집회가 40차례나 열릴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 학위를 취득한 젤렌스키는 우연하게 연예계에 입문해 우크라이나에 널리 알려진 희극인이 됐습니다. 반부패 대통령 역할 때문에 우연하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게 되었고 2019년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 남아 러시아 침공에 직접 저항함으로써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영웅이자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단결하는 리더가 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도 무기를 들고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함께 싸워 사실상 러시아 침공의 속도를 늦추었고 러시아군은 침공한 지 5일째인 28일까지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 사이에서도 생사를 외면한 젤렌스키의 용기에 공감했고 우크라이나 여성과 어린이가 대거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는 전쟁에도 유럽과 다른 나라에서 우크라이나로 돌아와 나라를 지키는 전쟁에 참전해 러시아에 저항하는 우크라이나 남성들도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저우의 8아이 어머니 사건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인권운동가 45명은 공개 사안을 보내 유네스코가 중국 영부인 펑리위안에게 준 소녀민 여성교육진흥특사의 직위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유는 그녀가 8아이 어머니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개 사안은 2014년 3월 27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인 펑리위안이 소녀민 여성교육진흥특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펑리위안은 2021년 12월 5일 시저우 8아이 어머니 사건이 터진 이후 유네스코가 수여한 이 특사로서 어린 시절부터 20년 동안 학대를 받은 8아이 어머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사안에는 또 중국에서 매년 인신매매되고 학대받는 여성, 아동이 수만 명에 달하지만 펑리위안은 여성과 소녀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질적인 인권 사건에 대해 어떠한 관심도 표시한 적이 없다. 그리고 중국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협약, 아동 권리 협약, 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촉구한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 서명한 45명의 인권운동가들은 평리위안이 더 이상 특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유네스코에 소녀 및 여성교육진흥특사라는 칭호를 면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공고를 냈습니다. 공개 사안에 따르면 연쇄인으로는 중국계 영국학자 왕젠홍을 비롯해 미국 차이나 체인지닷컴의 설립자 차오야셰, 인권단체 중국 여성 인권의 설립자 장칭, 시드니 과기대 정치학과 펑충이 교수, 여성 큐레이터 상리 등이 포함됐습니다. 유네스코는 원고 송고 전까지 이 공개 사안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리위안은 8아이 어머니 사건을 접한 뒤 깜짝 놀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경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육사 학생운동에 참가한 적이 있는 리핑은 트위터에서 북경에 있는 친구가 자신에게 폭로한 적이 있다며 시저우 쇠사슬려 사건으로 고위층의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캡처본에 따르면 중공 고위층은 8아이 어머니 사건에 대해 특별회의를 열었고 평리위안은 단호한 태도로 현지에서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말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조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8아이 어머니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중공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당국은 관련 여론을 잠재우고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은 말을 아꼈습니다. 리핑은 후에 또 한편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북경에 큰일이 난다는 소식이 있다. 부녀자 연맹은 이미 양회에 부녀 아동 매매 및 관계 관료에 대한 형벌의 강도를 대폭 높이고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오래된 사건에 대해 전면적으로 조사하자는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저항이 심하여 양쪽의 의견이 팽팽했고 고위층 관리들은 정부의 이미지에 손상이 올까 우려하고 있다. 앞으로 큰 폭풍이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소문에 대해 중공 당국은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전례 없는 경제 무역 제재에 대해 시진핑이 러시아 지원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중공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미중 간 충돌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러시아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시진핑 정권의 친러적 입장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중공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왕이 외교부장, 국가안보실장, 상무부장, 군 고위급 인사들이 대책을 논의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시진핑은 러시아가 대만 무력 통일을 지지하지 않아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침공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미영 등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를 경제 무역적으로 지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기업의 안전과 상업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진핑은 러시아 군사작전에 대한 연구도 지시했습니다. 시진핑은 25일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안보 문제에 대한 각국의 합리적 우려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러시아의 행동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위는 지난 25일과 26일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 외무장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러시아의 안보 요구가 적절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으며 중국은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한 무력 행사와 경제 제재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보도는 25일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침공하기 전에 미국이 왕위를 비롯한 중국 정부 관리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도록 설득해 주기를 반복적으로 권유해달라고 전했지만 중국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침공은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실한 이후 이뤄졌다라고 베이징의 한 외교관이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등 뒤에서 러시아를 받쳐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내 인터넷이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미하일로 페도로프 부총리는 26일 자신의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미국 테슬라 스페이스X 창업자이자 억만장자인 일론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날 머스크는 스타링크 위성 광대역 서비스가 활성화됐다라고 직접 답장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단말 장비가 제공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인터넷 연결은 러시아 침공의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전쟁이 가장 치열한 남부와 동부 지역이라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페도로프는 트위터에서 머스크에게 스타링크 위성 스테이션을 사용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화성을 식민지화할 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있다. 당신의 로켓이 성공적으로 우주에서 지구로 귀환할 때 러시아의 로켓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타 체인 서비스를 부탁드리며 보다 이성적인 러시아인들이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